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가 미국 경제를 지원하고자 추가 부양책을 낼 것이라는 기대로 급등했습니다. 다우지수는 2.9% 오른 11,176.7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는 미 연준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예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자 이틀째 상승했습니다. 영국 증시가 0.4%, 독일 증시는 0.5% 올랐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가 심해지는 가운데 실물 경기가 위협을 받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업 투자 위축에 LCD 장비 반도체 등 중소기업 납품 연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리비아 반군이 23일 오후 총공세를 펼친 끝에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가 은신한 최후의 근거지로 알려진 바마라지지아 요새를 함락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김보라입니다. 네, 밤사이 마감한 뉴욕 증시와 전일장 우리장을 꼼꼼하게 정리해보고 오늘장 실전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오늘의 대박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성남 대표, 정태근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 지수가 4%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서 그동안 낙폭이 컸었던 차화정 중심으로 대형주가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김성남 대표님과 함께 어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떠한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제 한 65포인트가량 상승을 하는 가운데서도 외국인이 아직까지도 매도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매도세가 많이 줄어들었죠. 자, 그 부분과 함께 기관이 또 끌어내는 그런 매수세가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가운데서 코스피에서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외국인은 LG화학을 가장 많이 매수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KB금융, 그리고 이마트, 금호석유, 고려아연에 대해서 매수하는 형태를 보였고요. 반면에 기관은 삼성전자, 그리고 기아차, 현대차도 한 13%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었죠. 그리고 포스코, OCI에 대해서 매수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OCI는 장중에 상한가에 들어가는 그러한 흐름들까지도 나오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반면에 매도한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외국인은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도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삼성물산, OCI,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LG화학, KB금융, 한국항공우주, 삼성중공업, 두산인프라코를 가장 많이 매도한 상위 종목으로 올려놨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 지수가 1735포인트 일단 강세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저께 어제 상황이죠. 어제와 그저께 상황에서 투신이 이틀 연속 좀 중심으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온 부분들이 있었었고요. 장 초반부터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상승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이러한 강세가 더욱더 뚜렷해졌는데요. 그동안에 좀 기존 주도주였죠. 이 차화정의 매수세 쪽으로 더욱더 강화가 되면서 이 차화정 중심의 이 강한 반등세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이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생각한다라면 리비아 사태 해결감 기대감으로 오후장 들어와서 건설주들 역시 강세로 나타나면서 이 대형주 중심으로 코스피장 자체가 4일 만에 4% 가까운 반등에 성공을 하는 하루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3% 정도 가까이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떤 종목을 외국인과 기관이 샀을까요? 자, 외국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외국인은 셀트리온 여전히 아주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레포트를 할지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셀트리온을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요. 두 번째는 파라다이스, 그리고 덕산, 하이메탈, CJ E&M, 네오위즈를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SFA, 그 다음에 ICD, OCI 머티리얼즈, JVM, J콘택트리 같은 종목들을 가장 많이 매수하는 상위 종목으로 올려놨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3% 가까운 이 강세를 보이는 하루였는데요. 479포인트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기관이 오랜만에 어떤 소폭 그 매도하는 정도로 잠깐 전환이 됐습니다만 개인의 한 200억 가량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은 강세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업종별로 제약 그리고 자동차, 출판, 기계, IT, 부품, 화학업종에 상승했습니다만 반면에 종이목재, 방송 서비스, 통신 방송 서비스 업종이 약세 마감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시장에 조금 더 핫한 부분들을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건설주들 마찬가지로 강세를 좀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이제 이것이 그 리비아 사태 어떤 진정적인 부분들이 이 앞으로 리비아 재건 쪽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한국의 건설사들이 중동 시장에서 이미 검증이 많이 된 그러한 그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그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그리고 GS건설, 대우건설, 한라건설, 대림산업중 등 이 건설주들이 동반 강세를 좀 보였고요. 정유주들도 강세였습니다. 리비아 해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유가의 그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그 정유주들이랄지 이런 쪽에 어떻게 보면은 좀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SO일, SK이노베이션, GS 중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강세를 나타나는 부분들이 나타났고요. 증권주들 역시 지수가 강한 그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증권주 역시 오랜만에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키움증권 중 증권주들 역시 강세였고요. 자동차주 빼낼 수 없겠죠. 현대차가 엄청난 강세를 보였는데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차, 만도,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 대표주들이 일단은 강세를 보이는 그러한 흐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해운주들 역시 강세였는데요. 이 최근 성수기 효과가 좀 가시화되면서 이 컨테이너와 드라이버월크 중심으로 이 단기적인 업황 반등이 좀 보이고 있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리비아 사태의 해결 있던 이런 그 기대감과 같이 맞물리면서 이 유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이러한 부분들 어쨌건 해운의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뭐 항공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유가가 안정돼야만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단 실적적인 부분들이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한진해운, 대한해운, STX, 페노션 등 관련주들이 또 급등을 했습니다. 자, 하이닉스까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8%가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경쟁사인 엘피다가 감산을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강세를 나타났다는 점까지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 글로벌 마감 증시와 이슈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가 급등했고요. 유럽 증시 역시 이틀째 올랐네요. 네. 참으로 진짜 오랜만에 다우 증시가 조금 미국 증시가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등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 상승 출발했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강세를 보였던 영향도 상당히 컸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 26일 날 예정된 잭슨홀에서 미국 연준에서 추가 조치에 대한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좀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HSBC에서 발표한 중국의 8월 PMI 잠정치가 49.8을 기록을 했습니다. 7월보다 개선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런 부분도 조금 시장이 호재가 되었습니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 중국 경제가 최근에 긴축에 나서면서 조금 경기가 둔화가 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경착륙에 대한 우려를 덜어냈다는 부분이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원자재 관련주들이 장초반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은행주들도 동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 이상 상승세를 보이던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좀 상승폭이 중반 이후에는 좀 축소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PMI, HSBC에서 발표한 중국의 잠정 PMI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지만 유로존 8월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합친 종합 PMI가 2009년 9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을 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상승폭이 축소가 됐습니다. 유럽의 재정기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회복세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시장의 악재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에서 발표된 주택지표의 부진도 조금 상승폭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그러면서 상승폭이 계속해서 축소가 되면서 1%대 조금 상승폭이 축소가 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1% 정도 상승을 했다면
있었다면 좀 시장에 큰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최근에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좀 1% 상승도 조금 시장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으로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최대은행의 UBS의 주가가 그 상승 마감을 했는데 어떤 그 특징적인 이슈가 나왔냐면 3,500명의 감원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최근에 그 안 그래도 실업률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고용이 계속해서 증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감원 소식, 구조조정 소식이 계속 나오면서 이런 그 시장에 조금 그 이후에 실업률이라든지 그리고 고용 지표에 좀 악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어쨌든 그 UBS에서 감원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런 부분이 스위스 그 본사뿐만 아니라 스위스 그 글로벌 지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특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앨런 그리스펀 전 연준 의장도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발 위기에 대해서 현재 또 경고를 하고 나섰는데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 포럼 중에서 포럼 진행 중에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서 유로화 붕괴가 미 경제를 둔화시킬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로존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담보물에 대한 가치가 신뢰가 없다고 그런 악언을 했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발생한 문제가 미 기업들의 주식 가치를 축소시킬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 미국 수출의 20%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경제가 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미국 경제도 좀 악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렇다면 유럽 경제가 좀 좋지 않다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도 마찬가지로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귀를 기울일 필요는 좀 있을 것으로 조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국 증시로 넘어가서 조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유럽 증시만 좀 틀리게 상당히 좀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HSBC 미국 PMI 잠정치가 전월보다 개선됐다는 부분이 호재가 됐고요.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 증시가 상승 출발한 영향을 받으면서 마찬가지로 호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연준에서 장기 초저금리에 이어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 카드를 꺼내면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투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이런 기대치가 너무 시장에 너무 커졌다는 부분이 조금 한편으로는 조금 염려스럽다고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업종별로 봤을 땐 유가 상승으로 인한 마찬가지 에너지주 그리고 원자재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신규주택 판매 건수가 5개월 내 최저를 기록했지만 시장에 전혀 영향을 미쳐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미국의 경제 지표를 말씀드리면서 언급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업종별로 봤을 때 그 골드만삭스가 모기지 상품 판매와 관련해서 소송에 대비해서 변호사를 고용했다는 소식이 미국 내 고용했다는 소식과 그리고 미국 내 문제은행 리스트에 오른 금융기관의 수가 2006년 3분기 이후에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에 은행주와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은행주 중에서 유일하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모기지 채권 손실로 인해서 수십억 달러의 자본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은행주 중에서는 유일하게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미국에서 일본에서 좀 지진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시 50분경에 미국 버지니아주에 그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지진으로 인해서 지진으로 인해서 조금 그 다우 증시, 나스다크, S&P가 잠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 바로 상승세를 유지를 하면서 상승폭은 확대가 되면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300포인트 이상 상승폭을 확대를 시키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100포인트 이상 상승폭을 확대시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다우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급등을 하면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 갭상승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좀 덧붙여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제 발표된 그 신규주택 판매 건수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은 7월 신규주택 판매 건수 같은 경우에 29만 8천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화면을 같이 보면서 한번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치 31만 건을 하회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 5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주택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계속해서 30만 건 전후로 해서 계속 어떤 크게 증가하지도 그리고 크게 감소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작년 그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4월 달에 50만 건을 기록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조금 어떤 그 주택시장이 좀 바닥을 다졌다는 그런 신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작년 4월 달과 마찬가지로 조금 50만 건 이상 증가하는 그런 수치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그 월요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이런 주택 지표 같은 경우에 시장에 이런 그 수준만 30만 건 전후에서 그런 수준만 유지가 된다면은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을 계속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 판매 건수가 좀 감소한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계속 똑같은 이유입니다. 압류된 그 주택 물량이 계속해서 풀리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 저가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택 건설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런 이유 때문에 신규 주택이 증가할 이유가 조금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주택 시장이 안 좋은 이유는 마찬가지로 9%가 넘는 실업률 그리고 고용 시장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주택 시장의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택 시장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크게 증가하지 않는 이상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진에 대한 소식을 좀 전해드린다면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현지 시간으로 1시 51분경에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그 시장에 잠시 일시적으로 조금 그 상승폭을 축소시키는 이유가 됐지만은 시장에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런 지진으로 인해서 뉴욕 JFK 공항 그리고 뉴요크 공항 관제탑에서 한때 소개령이 내려지면서 어떤 잠시 항공기가 중단하는 사태가 있었고요. 그리고 9.11 테러로 붕괴된 세계무역센터의 부지 내에서 진행 중이던 건설 작업도 일시적으로 좀 중단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떤 큰 피해라든지 그런 피해가 집계되지 않고 있지만은 피해 규모가 집계가 되지 않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확실하게 어떤 집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저녁에 어느 정도 피해가 규모가 나온지를 있다면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전문가의 오늘장 전략 들어보기 전에 각 증권사들은 어떠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증권사 리포트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각 증권사들의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투자증권은 코스피 지수가 최근 하락폭이 과도했다는 인식과 함께 26일 버냉키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과 리비아 내전의 종식 등이 추가 반등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단 코스피 1800선 전후에서 한 차례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 예상했는데요. 하지만 직전 고점인 1870선 전후까지의 반등을 겨냥한 트레이딩 전략은 무리가 없어 보이는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전일 지수 급등의 성과는 직전 저점의 신뢰도 형성과 패닉성 매도세 진정에 의한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정책 공조 실효성 검증, 그리고 단순한 기술적 반등의 성격 등 여전한 한계점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현재의 변동성에 대비한 근간으로 기술적 매매 대응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는데요. 이에 코스피 대비 낙폭 과대 업종의 단기 트레이딩과 공격적인 매도세가 완화된 투신권의 매매 종목군에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속되고 있는 미국 경제의 불안한 흐름으로 중기적으로 아시아 통화의 절상과 내수 진작으로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코스피 밴드를 1650에서 2150포인트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투자 전략으로는 글로벌 경쟁력 보유 종목과 과매도 종목, 그리고 경기 불황 내성 보유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이어서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 연결해서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양증권 리포트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미국의 더블리 무료나 유럽의 신용 경색 불안감 등 급락을 초래했던 외부 여건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지만 어제 국내 증시는 4% 육박하는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규모는 완화된 반면에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뒷받침되었기 때문인데요. 결국 외부 상황의 개선 시그널이 부재했다라는 점에서 주식형 펀드 유입에 따른 매수 여력 확대, 그리고 여타 증시 대비 낙폭 과대 인식 고조에 따른 기술적 반등 성격이 짙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더불어서 금요일날 버냉키 의장의 잭슨홀 연설이 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QE3와 같은 정책 제시 기대감도 반영된 결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외부 변수에 민감한 금융 시스템과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 구조를 감안했을 때 국내 증시 역시 외부 여건 변화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버냉키 연례 연설이 단기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시장의 관심이 버냉키 연설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거 경험에서 비롯되고 있는데요. 작년 더블립 공포가 극심했을 당시에 잭슨 연설에서 버냉키는 2차 양적 완화 계획을 시사했고 이를 기폭제 삼아서 주식시장이 재차 상승세를 구가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QE3가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이전에 1차, 2차 양적 완화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고 미국 역시 물가 상승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QE3 시행 여부는 실물 지표 확인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 카드로 남겨둘 공산이 큽니다. 대신 지준불이 인하라던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등을 통해서 양적 완화와 유사한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산 추가 매입을 확대해서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QE3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 수준에서 정책 플랜이 제시가 된다면 위기 극복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시장은 조금씩 안정감을 찾아올 것입니다. 반대로 이렇다 할 정책 시그널이 수반되지 못할 경우에 정책 부재에 대한 실망감으로 다시 한번 충격을 받을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지난 FOMC를 통해서 적어도 2013년 중반까지는 제로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에서 확인되었듯이 연준의 정책 스탠스는 분명 경기 부양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고 따라서 버냉키의 잭슨 연설 이전까지 정책 기대감 우세와 함께 단기 급락 반작용에 따른 기술적 반등 연장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는 펀더멘털 대비 낙폭이 과도했던 자동차, 화학, 정유 등 기존 주도주가 수익률 제고에는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전수영 연구원과 리포트 내용 알아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성란 대표님의 오늘의 투자 전략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 자체가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그 반등에 나섰습니다. 일단 이런 분위기가 또 이제 간밤에 그 미국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까지도 일단은 반등에 좀 성공을 하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요. 어떤 추가적인 반등은 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쨌건 지금 외국인들이 뭔가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반등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까지 좀 포함이 됐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조금은 더 안정적인 그러한 반등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은 아쉽습니다. 물론 외국인의 매도세는 좀 줄어들었죠. 그리고 기관의 그 어떤 이 집중적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부분들은 어떤 시장 자체의 반등을 조금은 더 추가적으로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MSCI 코리아 한국 지수 같은 경우에도 간밤에 또 한 5% 가량을 좀 상승을 했거든요. 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이라도 되돌아오는지를 조금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조금은 더 추가적인 이 반등도 좀 노려볼 만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리비아 사태 진전이랄지 그 다음에 잭슨홀 이 QE3 관련된 부분은 어떤 기대감도 지금 살아있는데 그렇다라면 오히려 주말로 갈수록 그쵸 이제 26일 날 그러한 부분들이 시작이 되겠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이 일정이라는 부분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서 그때쯤에 대해서는 되려 반등 구간이 이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은 감안을 하셔가지고 이 반등의 어떤 이 밴드 자체를 저 역시도 1900까지는 조금은 힘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850, 60 정도 선까지 가능하다라면 여러분들께서 일부 기존에 그 제시해드렸던 전략대로 이 반등 시 일부 현금을 좀 만들어 놓으시는 전략은 아직까지도 좀 유효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밤에 어떻게 보면요, 지금 약간 아이러니한 부분들도 생긴다라는 생각이 뭐냐면 어쨌건 이 경제 지표들은 아직도 그렇게 썩 좋지 못하거든요. 뭐 미국의 7월 그 신규 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도 감소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본다라면 지금의 반등을 마냥 기대감만 가지고 이렇게 경제 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어쨌건 잭슨홀 연설에서 좋은 뭔가가 이야기를
더욱더 꺼내놔야 되지 않냐라는 그 기대감이 더 살아난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기대감만 가지고 상승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일단은 마음 자체를 잘 대응하자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이 미국 시장도 그 큰 폭으로 지금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그 어떤 이 반등이 갭상승을 상당히 크게 시작을 해버린다라면 너무 급하게 쫓아가신 것도 그렇게 가히썩 좋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갖고 계시는 그러한 종목들 어차피 손실이 좀 커져 있는 이러한 종목들의 반등이 좀 잘 나온다라면 한 내일 정도까지 좀 잘 보셨다가 일부 현금을 만들어 놓으시는 전략도 좀 유효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해외 변수들은 아직까지도 여전한 상태임을 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의 이 대형주 위주, 그렇죠? 이걸 항상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이 지수 자체가 크게 밀려가지고 반등이 나올 때는 지수와 연관이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러니까 업종 대표 종목들이 제일 먼저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형주 들고 계신 분들, 또 나름대로 손실 크신 분들 계실 텐데, 이렇게 시장이 강했는데 왜 내 종목은 안 가냐 이렇게 마음이 좀 동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요 반등이 하루 이틀 정도 좀 더 진행이 되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뒤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적인 부분들의 심려를 좀 이렇게 좀 줄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중소형주들 역시 추가적인 반등이 일어난다라면 그 부분도 이 일부 현금을 만들어 주신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뭐 UBS 같은 경우에도 지금 3,000명 이상의 이 구조조정을 좀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기대감만으로 주식이 상승한다라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뭔가가 정말로 경제 지표 자체들이 살아나는 부분들, 물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뭐 PMI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좀 좋고, 또한 25일 날 이 사르코지 대통령이 또 중국에 넘어가서 또 뭔가를 또 끌어내기 위한 이야기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눈에 가시화되어야만이 어떤 시장 자체가 완전한 상승 기조로 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본다라면 시간적인 부분은 아직도 좀 올려놓는 데까지는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매수를 해야 돼 막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충분한 매수 기회는 다시 한번 줄 거니까요. 현금 확대 비중 전략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글로벌 경기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 시에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정태근 전문가님의 오늘장 전략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1900포인트까지 좀 기술적 반등에 추가적으로 좀 이어가는 전략을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900포인트까지요? 예. 일단은 뭐 오늘 안에 뭐 1900포인트까지 간다는 부분은 조금 어불성설이고요. 그래서 오늘 쪽에 5일선을 좀 회복을 하면서 갭상승이 조금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조금 상승세가 1900포인트까지 좀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1900포인트까지 반등 목표치를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현재 그 낙폭 가대 업종은 최근에 낙폭 가대 업종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어제 같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1900포인트까지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조금 갭상승을 하면서 1800포인트 전후로 좀 상승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00포인트 그 5일선을 회복하면서 상승 출발하고 난 뒤에 수급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쪽에서는 그 외국인 쪽에서 좀 매수에 나서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그 전날 같은 경우에 미국 증시가 조금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그런 연준을 볼 때 아직까지 그런 그 확신의 그런 연준에 대한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확신이 아직 없었다는 그런 부분이 조금 수급으로 연결되지 못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 시장이 그런 3% 이상 급등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외국인 쪽에서 수급으로 반영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쪽에서 갭상 출발하고 난 뒤에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유입이 되는 모습이 보여준다면은 조금 이쪽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조정 어제 급등이라는 조정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에 좀 대비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좀 보면서 그 1900포인트에 대한 그런 부분을 왜 반등 목표치를 두는지를 한번 좀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00포인트 같은 경우에 지난 3월달 같은 게 좀 어떻게 본다면 좀 지켜줬던 자리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1900포인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작년 10월 달에 그 2차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면서 돌파를 했고요. 그러면서 돌파하고 난 뒤에 일본 지진으로 인한 시장 조정이 나왔었지만은 그런 부분을 지켜줬던 자리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현재 강한 음봉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한 번의 장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기에 대한 그런 예상을 하는 이유를 왜
또 한번 가져오냐면은, 제가 저번 주 8월 10일 날 제가, 2006년 5월달 차트를 보여준 게 한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때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본다면은, 자, 그때와 당시 지금과 그때가 지금 상당히 유사성이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당시에도 1300포인트가 강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1300포인트 강하게 지지 라인으로 작용했지만은,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이 자리를 강하게 갭으로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반등을 줬지만 2300포인트를 위에는 돌파를 했지만은 한 번에 이렇게 돌파해 주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파하고 일단 반등을 주고 난 뒤에 한 번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2차 반등 N자 상승으로 이렇게 돌파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1900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받고, 그 다음에 1850포인트 전후로 그 조정을 받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오면서 1900포인트를 좀 회복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V자 반등, 강한 V자 반등보다는 이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시장이 천천히 회복해 나가는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00포인트까지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겠지만 한 번 더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난 뒤에 조금 다시 한번 저항을 받으면서 완만한 회복세가 좀 이어지지 않겠나 그런 전략을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화학, 자동차, 건설, 조선 업종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주에 낙폭 과대에 의한 접근을 할 때 어제 반등을 줬던 이 업종에 관심을 가져보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상기를 하시면서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 개인들 쪽에서 2천억이 넘는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쪽에서 반등을 하면서 또 한 번 개인 쪽에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도 행렬에 조금 참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1900포인트까지는 지금 반등이 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섣부른 대응을 좀 자제하시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5일선을 회복할 시에는 섣부른 매도를 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추격 매수, 만약에 새로 신규 매수 하신 분들은 추격 매수를 좀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섣부른 매도, 5일선을 회복해 줄 시에는 섣부른 매도를 좀 자제를 하시고요. 오늘 쪽에서 5일선을 회복해 주지 못하면서 마감을 한다면,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하시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자막에 일본의 신용등급이 좀 한 단계 정도 하향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유럽 쪽과 그리고 미국 쪽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쪽 같은 경우에 장기 불황이 현재 계속해서 겪고 있고, 그리고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어떤 신용등급이라든지 그리고 경기지표가 나왔을 때 시장에 큰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무디스에서 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했더라도 오늘 쪽 시장에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속보가 나왔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일본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기존 AA2에서 AA3로 한 단계 강등했다는 소식입니다. 방금 별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셨는데요. 한번 장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성남 대표님의 관심 종목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네. 자, 오늘은 건설주 쪽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저께 어떻게 보면은 차화정의 이러한 부분들의 좀 강세가 나타났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실적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살아있는 업종 자체가 반등도 강하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어제 추천드렸던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강세가 상당히 컸죠. 자, 이런 부분들이 수주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그죠? 컨테이너선 5척에 대한 수주 소식이. 그래서 결국엔 이 기왕의 어떤 지적 반등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라면 그러한 이 실적적인 부분들이 기대가 되는 업종, 그리고 어떤 수주가 가능한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선별이 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건설 업종 자체가 리비아 재건 이러한 부분들이 또 한번 부각되고 있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몽골부터 시작해서 우즈벡으로 좀 넘어가서 그쪽에서 또 좋은 소식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수르길 가스전 개발 및 가스화학 플랜트 건설이 사실 5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인데 이제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또 계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다른 여타 종목들보다도 조금 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 차트적으로 좀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동안에 낙폭을 나타났었습니다만 어쨌건 시장과 함께 반등이 나왔고 다시 재차 밀렸습니다. 근데 어저께의 반등이 여타 다른 종목에 비해서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보면 어제 너무 급등했던 종목들은
그 상승폭이 좀 적을 확률이 있고요. 어저께 상대적으로 있던 그 반등이 크지 않았던 종목들이 오늘은 조금은 더 추가적인 이 반등이 더 클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수가는 일단은 한 22만 원 정도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갭상승이 너무 크게 치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라면 또 급하게 쫓아가실 필요 없이 그냥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 그 대응하시는 구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22만 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단기 목표가는 좀 짧게 제시해드려서 23만 5천 원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24만 원 정도도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이상에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만 오늘은 22만 원 정도에서 매수하신 분들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손절가는 21만 4천 원이 종가상 이탈됐을 때 손절로 대응하시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성란 대표님의 관심 종목 삼성 엔지니어링 들어봤고요. 정태근 전문가님 오늘도 단기 종목 들고 오셨죠? 네. 일단 뭐 코스피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덜 오른 업종 찾지 마시고 김성란 대표님 말씀하신 종목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조금 단기 종목으로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 종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같은 경우는 인스프리트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트워크 인프라, 유비쿼터스 솔루션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전문 통신 솔루션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토종 모바일 운영체제 개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금 반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건희 회장께서 그 소프트웨어 시장에 대한 중요성을 좀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좀 부각을 시켰는데 그런 부분에서 소프트웨어 테마가 조금 형성이 되고 있다는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신다면 8월 19일 날 조금 121선을 장을 받으면서 그리고 어제 그 8월 22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음봉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는 추세가 좀 꺾이는 것이 아닌가 조금 예상이 됐었지만 어제 같은 경우 5일선을 회복해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폭을 확대시키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거래량도 이렇게 다시 한번 유발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121선을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저는 좀 1780원에서 1830원을 좀 디테일하게 좀 설정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이 있는 1730원에 조금 한번 1730원에 한번 설정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그 매수가 대비 5% 정도 상승이 예상되는 1920원 정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남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순서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5시 59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